네, 저희는 지금 춘천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선 7기 춘천시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재수 춘천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춘천 시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방송 춘천시청 안에 홀에서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춘천시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 2살 남짓한 아이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청청걸음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부모님한테 애 싫어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잘 이렇게 쓰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렇게 아주 가난 아기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마스크를 착실히 써준 덕분에 춘천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유럽에서는 백신들이 투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물론 아주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게 힘든 과정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견디시고요. 그래도 서로 힘내서 서로 보듬는 그런 춘천 시민, 춘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춘천 시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독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장 이렇게 불리고 계신데요. 네. 1억 그루 나무 심기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또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 보급까지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환경을 포함한 민선 7기에 시정 철학과 함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서 우리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춘천 시정구였었던 춘천 시민의 주인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춘천은 이거 말고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 춘천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과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환경에 관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금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도가 1도만 높아지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1도 올라가는 것을 막는 일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치지 않으면 또 해결할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992년도에 이 상황을 예견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한번 다 같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사실 고백도 하고 실천 계획도 세웠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도시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을 안 했어요. 그 실천 안 한 이유 그런 때문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정말 전 세계 시민들이 위기적 상황을 봉착한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나타나는 위기뿐만 아니라 지구에 재앙이 벌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자는 건데 가장 근본적이게 사실은 화석연료를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로 우리 지구가 큰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탄소 배출, 화석연료를 덜 쓰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소나 전기차 많이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자가용 덜 타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또 탄소를 잡아먹는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지금 저희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줄여내지 않으면 공학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아무리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 도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과정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돼야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동안은 관이 주도하는 것, 관에 의존해서 진행돼 왔었어요. 근데 관이 주도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시민의 실천적 활동이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네. 시민이 결단하고 시민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그런 시민 주도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알겠습니다. 시민주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죠. 네,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 춘천 만드는 것과 또 시민이 주인 도시 춘천을 만드는데 모든 시정부의 에너지를 다 투입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정이 또 핵심 가치 중에 이 직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춘천형 시민학교와 마을 자치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데, 특히 또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춘천시 청년청 네, 출범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청춘의회 통해서 나온 이 정책들을 내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도 약속도 하셨잖아요.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대체로 보면 청년 관련 정책을 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줬어요. 청년들 보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청년들이 대부분 외면했죠. 이건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정책도 그랬고, 아이들 관련 정책도 그랬고, 장애인 정책도 그렇고, 농업 정책도 시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행정 내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가면 늘 막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민의 정부 들어서 시민주권 강화로 이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사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시청 우리 내부에 있는 경험도 많고 우리의 노하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이야기가 가장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모든 영역에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청이에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네. 문제를 잘 알기도 하니까 해법도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막상 맡겨봤더니 얼마나 의욕이 넘치는지 몰라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덜 만나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만났다 그래요. 한 126분이 한 500명 모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한 인원이 126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88번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만든 제한된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하고 5개로 압축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만나서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그것을 끌어냈는지들을 그 의제를 보고 잘 알았는데, 춘천에 대한 깊은 애정도 있었고, 또 자기들 미래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성 같은 것도 네. 담긴, 그야말로 귀하고 귀한 그런 정책들이 내와졌어요. 네. 너무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연하죠. 바람입니다. 청년들이 이 도시의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모처럼 의욕을 내서 표현하고 의견을 모은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한다면 정말 안 되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데 현재 최대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지금 춘천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춘천시 방역 정책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실까요? 방역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살짜리 아이도 마스크를 탁 착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전 시민들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마스크 벗지 않기 운동만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체계도 구축하지만, 우리 시정 내부의 모든 행정력들을 총동원해서
그 전염되는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견뎌주시면 또 우리 그 어떤 불편하지만 이웃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우리 시정부에 대한 신뢰들을 놓지 않고 계시면 방역은 저희가 완벽하게 우리가 또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연말이 다 되도록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춘천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마주 잘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늘 해오던 연말 되면 하는 송년 모임, 그러나도 회식과 이런 문화들을 올해만큼 좀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멋지게 설계하는 설렘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